전기력과 원자 그러면서 전기력이라는 종류의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전기력도 당연히 힘의 일종이며 벡터량일 거고요. 방향을 따지면서 크기에 대한 합성 및 연산들을 해줘야지 되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전기력이라는 것은 언제 작용하느냐? 전기력은 대전된 두 물체 사이에서 밀거나 당기는 척력, 인력으로서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전된 물체라는 건 뭐냐? 대전되었다라는 현상은 모든 물질들은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원자들이 원자핵, 양전하를 띈다.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 음전하를 띈다라고 하는데 양전하와 음전하가 완전히 그 양이 똑같아서 상쇄되면 전체적으로 물체는 중성을 띈다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보다 수학은 5점 올랐는데 영어가 5점 떨었다 그러면 총점이 똑같구나 이렇게 상쇄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물체에서 양성자는 보통 안 떨어지는데 전자가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 나가거나 물체한테 전자가 외부에서 묻혀오거나 그러면은 전자가 부족해져서 떨어져 나가서 부족할 때 플러스 전하, 양전하를 띈다. 중성 상태로부터 외부에서 전자가 유입돼서 묻었을 때 마이너스 초과 상태가 되면 물체 전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는데 전자를 많이 잃어버릴수록, 전자를 많이 묻혀 있을수록 그 전하량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 전자를 잃어버렸는데, 전자를 얻었는데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얻었니 했을 때 전하량이 얼마니,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 물체가 대전된 정도, 전하를 띠는 정도를 전하량으로서 라지 Q 또는 스몰 Q로 보통 표현하고 Q, 쿨롱이다 라는 단위를 쓰죠. 라지 C를 쓰고 쿨롱이라고 읽는 단위를 써서 얼마나 대전됐다라는 걸 표현을 하네요. 물체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물체 모양이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 특정 물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은 정도, 세기를 전하량이라고 한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물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는데 두 물체 A와 B는 질량, 재질, 나무, 고무, 유리, 금속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비싸다, 싸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이 플러스 3쿨롱으로 대전돼 있다. 근데 B는 마이너스 4쿨롱으로 대전돼 있다라고 그러면 A와 B는 전하의 종류가 다르니까 서로 당길 텐데 A 입장에서는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을 받을 거고요. B 입장에서는 A가 B에 가하는 전기력을 받을 거다. 그래서 두 가지 힘이 A에게 작용하는, B에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B가 A에, A가 B에 전기력, 대전돼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두 힘은 주고받는 관계가 뒤집어져 있고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작용-반작용 관계겠다. 그러니까 두 힘은 방향은 자연스럽게 반대가 되면서 크기는 공통이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힘의 공통 크기 몇 뉴턴이니? 라고 하면은 둘 사이의 거리가 R미터다 라고 할 때 그 크기를 계산하는 공식 이렇게 나오죠. K, R 제곱분의 Q1, Q2, QA, QB 이런 식으로 K라는 것은 쿨롱 상수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를 외울 필요까지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런 게 하나 더 곱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고, 둘 사이의 거리 R미터, 미터의 제곱,
각각의 전하량의 곱 해가지고 그 크기를 뉴턴 값 해가지고 뉴턴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하네요. 서로 같은 부호일 땐 서로 미는 힘으로써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요게 전기력 또는 이 힘을 가리켜 쿨롱 힘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냥 전기력이라고 얘기해버린 경우가 더 많은데 쿨롱 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기력, 점전하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 나타내는 공식, 요 법칙을 쿨롱 법칙이라고 합니다. 쿨롱이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저기 막 나오죠, 지금 한꺼번에. 전하량의 단위에 쿨롱 상수에 쿨롱 힘에 쿨롱 법칙에 이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뭔가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그래서 86쪽 대전이라는 표현은 물체가 전기력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는 상태, 요거를 물체가 대전돼 있다라고 한다. 다른 말로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도 한다. 그래서 전하는 두 가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전하를 대전시키는 방법으로 마찰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아본 것처럼 원래 중성이었던 물체가 플러스 전하를 띄거나 마이너스 전하를 띄려면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어디서 얻어서 나한테 묻혀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자가 나한테 묻을까? 그런 거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재질이 다른 두 물질을 그냥 비비기만 하면 돼요. 나처럼 지금 이렇게 똑같은 살하고 살을 비비면은 특별히 대전이 되질 않아요. 그러는데 살하고 천 재질을 비비거나 아니면은 뭐 분필 뭐 요런 거 약간 석회가루 요런 거하고 머리라는 물질이 아무튼 다른 거 두 개를 비비거나 하면은 이 사이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전자가 한쪽으로 사사사사사사사 움직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전자가 아까보다 많이 묻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하를 띠게 하는 것을 마찰 전기를 일으킨다 라는 표현을 쓰죠. 마찰, 비비면 전하를 띠는 상황이 된다. 전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둘을 비비면, 재질이 다른 두 가지 물질을 서로 비비면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전자가 일방적으로 넘어가는데, 누가 뺏기고 누가 얻어가냐? 그게 물질 성질에 따라서 뭐 온도, 모양, 크기, 색깔 관계없이 물질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쭉 나열해 본 것을 대전열이라고 합니다. 마찰을 통해서 대전이 어떤 게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지 마이너스로 되는지를 나열한 거. 그래서 대전열이라고 하자. 마찰 전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한 줄짜리 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을 보통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라고 쓸 건데, 플러스의 끝쪽에 털가죽 있고요. 마이너스의 끝쪽에 에보나이트 있고요. 중간에 유리 보통 껴 있고요. 기타, 털가죽, 상아, 유리, 명주, 뭐 고무, 뭐 에보나이트,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중간에 껴 있고 뭐 그러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는데 요거 3개 정도는 그래도 외워주자. 털가죽은 어지간한 거랑 비비면은 맨날 전자를 뺏기기만 해요. 에보나이트는 어지간한 것하고 비비면 전자를 맨날 뺏어오기만 합니다. 유리는 뺏겼다 얻었다 뺏겼다 얻었다가 가운데쯤 있다라고 하자. 유리막대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털가죽은 털가죽인 줄 알겠고, 털가죽이 뭐예요? 이거 이런 게 다 일종의 털가죽이죠. 에보나이트가 뭔지 유리는 당연히 알아야지. 에보나이트가 뭔지 잘 모르겠죠. 에보나이트는 딱딱한 재질에 그냥 뭐 뭔가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네이버 검색창에서 에보나이트 검색해 보면은 뭐가 제일 처음에 보통 나오냐 하면 뭐 나와요? 여러분 보고 지금 검색해 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색을 해 보면은 상품 검색이 먼저 뜹니다. 에보나이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가면 에보나이트 막대 실험, 뭐 대전 실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상품 검색에 이런 게 나와요. 에보나이트 볼링공 이런 게 나옵니다.
볼링 쳐보고 볼링공 만져본 사람은 뭐 알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지금까지 볼링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그래가지고 볼링공이 대강 무겁고 딱딱하겠거니라고만 생각하지 실제로 그 느낌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게 아무튼 에보나이트 재질이 많이 함유가 돼 있다는, 물론 표면은 약간 코팅도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볼링공 재질이 에보나이트로도 제법 많이 만들더라, 그런 정도 느낌으로만 알면 되겠어요. 상당히 딱딱하거나 잘 이렇게 변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뭐 재질인 것 같습니다. 볼링공은 색깔이 화려하지만 뭐 그거는 재질하고는 관계없이 뭐 도색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무튼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86쪽에 무엇이 플러스로 무엇이 마이너스로 대전되는지 나열한 거, 대전열, 이 털가죽, 유리, 명주, 납, 나무, 구리,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이렇게 쭉 써놓은 거다 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대전되는 상황에 대해서 도체 대전과 부도체 대전이 있을 건데요. 여기 박스도 또 그냥 그 대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박스 괜히 쳐놨네. 별것도 아닌데. 도체 대전과 부도체 대전되는 모습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요거는 잠깐 설명만 해볼게요. 도체는 뒤에 거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체 금속 재질 물질이 있고 부도체 뭐 구리, 도체 구리, 뭐 쇠, 철, 금, 뭐 은덩어리 이런 거 있고, 부도체 고무 덩어리, 나무 도막, 유리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대전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도체란 내부에서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거라고 하고, 부도체는 전자가 어쩌다가 여기 딱 묻었어. 근데 얘가 한 번 묻은 다음에 난 저기가 존재해. 그러면서 부도체 내부로 빨빨빨빨빨 이렇게 파고들거나 쭉 이동을 할 수 없는, 이런 걸 부도체,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없는 자유전자를 가지지 않는 물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도체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전자를 여기다가 다다다다닥 묻혀놔요. 그러면은 도체는 전체적으로 내부의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전자끼리는 지들끼리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서로 밀다 보니까 이것들이 나 너 싫어, 나도 싫어, 나는 너 좋다 그랬냐, 나도 싫어, 그러면서 서로 밀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멀리 떨어질 수 있어서 어떻게 도체를 따라서 여기저기 이렇게 쭉 흩어져 있게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도체는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하게 된다, 또는 내부 전기장이 제로이다, 내부의 전위가 제로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표면 전하로서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도체는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전자를 묻혀놔요. 그럼 전자들끼리는 서로 실어서 밀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밀면 뭐하냐? 부도체라는 걸 통해서 뻘뻘뻘뻘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서로 실어는 하는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체는 어느 한 부분을 대전시키고 싶어도 모든 부분이 대전이 된 효과, 그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도체는 여기에다가만 내가 유리막대, 에보나이트, 뭐 털가죽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문지르면은 전자가 여기에만 묻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부분을 또 다른 재질의 문질을 살살살살 문지르면은 여기는 일부 플러스로 대전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정전기 유도 분극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일단 도체든 부도체든 전체적으로 어떤 뭐 마이너스 같은 전하로 전체적으로 여기에만 몰려있고 움직이지 않지만,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돼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전이 된 상태가 요건데, 그런데 이 다음으로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 있다.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은 이제 이거하고 구분을 좀 해야지 되겠습니다. 뭐냐면 정전기 유도에서 사용할 물질은 중성 물질이에요. 중성이 계속 유지되는 물질을 쓸 겁니다. 그런데 도체도 부도체도 중성일 수 있어요. 도체 있습니다. 금속이에요. 부도체 있습니다. 유리, 나무, 고무, 털 이런 거예요. 찰흙 이런 겁니다. 근데 중성이에요. 전체적으로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가 퍼져 있지도 않고 어디에 뭉쳐 있지도 않고 그런 애들인데 이 근처에다가 대전체를 가져갈 거예요. 이미 대전이 되어 있는 물체를 가져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전하를 띠는 물체를 가져갔다고 치자. 다른 데에서 이미 대전을 시켜서 가져왔어. 뭐에? 중성인 물체에다가. 그러면 요걸 근처에 붙이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가져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마이너스니까 혹시 있다면 주변에 있는 플러스를 당기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들을 모두 밀어낼 거예요. 그런데 중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는 양성자 전자들이 짝을 맞춰서 전하가 상쇄되어 있지만 존재는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양성자는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원자핵은. 근데 전자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 전자를 밀어내서 이쪽에 있는 전자를 한쪽으로 쏠려서 밀어내버린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전자를 뺏긴 양성자들이 이제 전하가 상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선생님, 전하가 표면에 모두 고르게 좀 뾰족한 데는 조금 많이 이렇게 분포돼야 된다면서 여기는 여기 주로 분포돼 있고 이런 데는 별로 없네요. 그래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의 물체가 전체적으로 대전이 되면 그 전하가 같은 종류로서 쫙 퍼지게 되는데 뾰족한 데는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런데 정전기 유도는 대전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중성인데 전자, 자유전자가 원자로부터 분리되면서 이렇게 갈리게 됨으로써 고르게 퍼진 모양이 아니라 양쪽 끝에 주로 집중된 모양의 전하를 띠게 돼요. 이걸 우리는 분극이라고 합니다. 대전된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전하가 고르게 퍼져 있었는데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고르게 퍼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끝에만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나뉘었다라고 해서 분극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대전체 때문에 지금은 마이너스, 옆에 있는 물체가 중성이지만 저쪽 끝은 마이너스, 이쪽 끝은 플러스로 대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대전된 것 같은 부분은 당기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것 같은 부분은 미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걸 당기는 힘이 먼 걸 미는 힘보다 더 클 거니까 둘은 서로 가까워지겠다. 무슨 얘기야? 플러스 플러스가 서로 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서로 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당겨야 되는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아닌 중성인 것도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인 것을 괜히 갑자기 당기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은 정전기 유도에 의해 분극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엔 부도체예요. 역시 중성의 부도체입니다. 중성의 부도체니까 어디에 전자가 몰려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디에 몰려있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다. 전자 밀어내야지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살던 전자가 저는 부도체 안에서는 막 저기까지 못 가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체처럼 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싹 가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성이었다는 거는 양성자 근처의 전자, 원자핵 근처의 전자들이 이렇게 짝꿍이 딱딱 맞아가지고 상쇄되고 있었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저기까지 여행을 가서 떠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얘한테 밀리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죠. 전자들이 멀리 분리돼서 나가진 못하지만 내 소속 양성자에서 조금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은 요거는 나타나게 된다. 요렇게 되긴 합니다. 이렇게 여기 원자핵 근처에 전자가 여기 있다, 내 근처에 여기 있다, 내 근처에 여기 있다, 내 근처에 여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전자 이쪽에 있어. 내 전자도 저쪽에 있는데, 내 것도 저쪽에 있는데 하는 게 배열이 싹 이렇게 고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쪽으로 전자가 싹, 그래서 양성자가 이쪽에만 싹 몰려있는 갈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걸 또 자세히 보면은 중간에 뭐 가까운 거 근처에 있고 해서 상쇄 대순 대련이 했었는데 여기 그리지 않은 모든 원자가 비슷한 현상이 다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저기 맨 끝에서는 맨 끝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중간중간에는 다 이렇게 상쇄되는 모습처럼 이렇게 오히려 정렬이 잘 되지만 아주 끝에는 좀 마이너스가 그래도 좀 쏠려 있고 아주 끝에는 좀 플러스가 쏠려 있는 모습이 조금 약하긴 해요. 분명히 약하긴 한데 어느 정도 나타나기는 할 거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끝단을 좀 확인해 보면은 이게 끝이 마이너스, 끝이 플러스 극을 띠는 분극 현상이 나타났구나 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가까운 데에 플러스, 먼 데에 마이너스 되면서 이번에도 그 중성인 물체에 대해서 대전된 물체로부터 당겨지는 힘이 서로 작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 각각에 대해서 분극됐네. 뭐 도체든 부도체든 나도 분극됐네. 라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쉽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도체의 분극, 이걸 보고 부도체의 분극이라고 하는데 현상적으로는 크게 차이 안 나요. 대전체가 분극,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대전체가 중성인 물체를 끌어당기더라 라고 하는 걸로 도체의 분극, 부도체의 분극 또는 도체의 정전기 유도,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것만 별명이 하나 있어요. 도체는 별명이 없는데 부도체의 분극을 가리켜 유전분극이라고 유전분극이라고 별명이 따로 하나가 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용어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부도체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연체 그리고 유전체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왜 이렇게 별명이 많아요? 부도체, 유전체, 절연체. 얘의 정전기 유도는 부도체 정전기 유도, 부도체 분극, 부도체 유전체의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많이 있다. 얘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좀 유용하거나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쓸모가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별명 있는 사람 있어요? 학교에서 별명 있는 사람 있어요? 뭐 내가 별명 발표하라고까지는 안 할 텐데 별명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애가 특이하거나 재밌거나 아니면 뭐 상당히 인기 있을 요소가 뭐라도 있는 애들이 제법 이제 별명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봐도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이고 그런 애들은 부를 일도 없으니까 별명도 좀 적은 편이죠. 내가 말 실수했나? 난 별명 없는데 그래요? 하긴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지. 뭐 그래요? 약간 농담이고 나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따로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따로 없는 이유 중에 변명을 하자면은 별명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애들이 반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반장 해가지고 반장이 별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없었는데 뭐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 얘기했냐? 부도체는 별명이 뭔가 많이 있다. 자, 요 얘기 봅니다. 86쪽 하단부에 절연된 도체에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그랬는데 요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절연된 도체는 뭐예요? 그러는데 말이 이상하죠? 절연된 도체 하니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도체가 있는데 요거를 또 다른 물체하고는 절연체 같은 걸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여기서 얘가 원치 않은 전자의 이동이 요런 데서 있을 수는 없는 외부하고는 절연된 도체가 있고 이제 얘를 대전시켜놔 이러면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대전체와 가까운 부분에는 대전체가 띄고 있는 전기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생기고 먼 부분에는 같은 종류의 전기가 생기는다. 그걸 분극이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가져갔더니 가까운 쪽에 플러스, 반대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분극 현상 생긴다라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 중에 도체의 분극 도체에서는 전자의 완전한 위치 이동 때문에 분극,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부도체의 분극 극성 분자들이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 규칙적으로 그래서 배열되는 밑에 나온 그림과 같은 내가 여기다가 그린 것보다 훨씬 예쁘게 잘 나왔네요.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난다. 정전기 유도라고 할 수 있다. 부도체와 도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력과 전기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그러면 대전은 어떻게 시켜? 라는 거 먼저 알아보고 있는데 이 어떤 물체가 그래서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검사하는 기구를 검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검전기가 문제로 응용이 될 때 은근히 학생이 까다로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자, 검전기 봅시다. 검전기는 검전기가 아니라 검전기예요. 그러니까 까만 전기 이런 게 아니라 까만 전기는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전하를 띠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기구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금속판 검전기의 경우, 금속박 검전기의 경우 금속판이 있고요. 이걸 금속판이라고 불러요. 좀 이 판이 제법 큰데 요만한데 뭐 메달이나 그 동전보다는 크긴 한데 메달 같은 이렇게 납작한 금속판이 있고요. 여기에 쇠꼬챙이가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쇠꼬챙이 이렇게 쭉 달려 있고 끝에 알루미늄 박 호일 같은 거 2장이 나풀나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요건 단단한 애들이고 여기에 금속 박 2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찰싹 붙어 있는데 내가 2장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약간 벌어진 것처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문제 예시로 나온 검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림상에서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얇은 금속박이니까 이렇게 찍 그리면 이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조금은 벌어져 있는 걸 벌어져 있지 않은데도 그리는 경우 있으니까 요건 착각하지 말고요. 선생님 뭐 이렇게 했으면 금속박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중성이겠지. 근데 이건 왜 벌어져 있어요? 그게 벌어져 있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2장이라는 걸 표현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거기는 한데 자, 그래서 2장의 금속박은 여기에서 이제 나풀나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들 이 부분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여기는 만지는 거 아니에요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병에다가 진공 상태의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여긴 만져도 돼요. 근데 여기는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병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렇게 있는데 뭐라 그랬니? 금속판, 쇠꼬챙이, 금속 막대, 금속박, 금속인 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금속박 검정기의 주요 내용물은 금속 덩어리라고 해도 되겠어요. 좀 널찍하고 가느다랗고 갈라져 있는 전체 금속 덩어리, 도체 덩어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속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도체 정전기 유도를 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 여기 금속박, 막대, 금속박 있는 데다가 내가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댔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그냥 갖다 댔어요. 아니 물체에 마이너스가 묻어 있는데 금속판에 금속판, 금속다리 뭐 이런 데다가 마이너스로 묻은 걸 갖다 댔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가 여기에 달라붙은 거죠. 묻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자체가 여기에 전자를 묻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금속 막대 전체적으로 도체인 부분에 전자가 묻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모든 부분으로 쫙 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온 것들이 쭉 이렇게 퍼지게 된다. 여기 묻은 전자들이 쭉 이렇게 퍼지게 돼요. 자, 근데 여기는 티가 안 나는데 금속박 두 장이 모두 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으니까 지들끼리 서로 밀어서 금속박은 벌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제가 여기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은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지만, 자, 원래 중성이었었습니다.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지만 뭔가 전자가 부족한 애들이 와, 여기 금속판이다 그러면서 전자 뺏어와 그러면서 여기 전자를 막 뺏어가요. 내 짝꿍 잃어버려가지고 없어서 서운했었는데 전자 맞네 그러면서 뺏어가면은 금속판이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전자를 여기서부터 뺏어와서 일종의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퍼져 있는 모양이 되면서 금속박 검정이 또 벌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뭘 갖다 대도 금속박 검정기는 벌어지니까 금속박 검정기는 대전 상태를 검사하는 기구인데 플러스가 와서 붙었는지 마이너스가 와서 붙었는지 몰라요. 선생님 그거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쓰냐면 중성 상태였을 때 여기다가 중성인 물체는 갖다 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갖다 댄 물체가 대전이 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구분을 하겠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아직 구분을 못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용 용도고요. 그 다음 다시 중성은 의미 없으니까 여기 플러스 대전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까이 가져오기까지만 하면은 그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도체의 정전기 유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다란 일종의 길다란 금속 덩어리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오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저기서부터 이번엔 전자를 끌어온다. 잃어버린 금속박은 플러스로 된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분극이 되면서 아무튼 두 장의 플러스 대전체라고 볼 수 있는 금속박은 벌어진다.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가져와도 마이너스를 가져와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면서 벌어지는 건 똑같아요. 갖다 대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져오기만 해도 전 대전 상태는 일단 알 수 있다라고 할 건데 이거 치우면 어떻게 돼? 이거 치우면 얘들이 여기 몰려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짝짝꿍 해가지고 다시 중성되면서 이렇게 붙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직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검전기 관련 문제로서 조금 어려워하는 개념 또는 문제로 나왔을 때 아, 이건 뭐지 싶은 것들이 뭔 상황부터 나오냐면 그래서 금속박 검전기를 접지시켰다, 손가락을 갖다 댔다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약간 어려워요. 아예 그냥 접지시켰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손가락을 갖다 댔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림상에서 이렇게 진짜로 손가락 이렇게 그려주고 손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표현상 이렇게도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접지 표시를 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접지를 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린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접지를 시키게 되면 그 접지시킨 대상 물체는 중성이 무조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래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었으면 접지시킴으로써 접지를 통해 전자가 흘러 들어와서 중성이 되고 원래 마이너스 물체였었으면 접지시킴으로써 전자가 빠져나가서 딱 중성될 때까지만 하면서 중성을 만들 거다라는 게 원칙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칙이다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 할 차례예요? 항상 원칙에는 예외가 있죠. 예외는 그럼 뭐냐? 중성이 되기는 되는데 예외 금속판 근처에 대전체가 있으면 대전체가 있을 때 그 금속판만 예외예요. 자, 뭔 얘기냐? 자, 봅시다. 여기 금속박 검전기, 금속판, 금속박 있는데 내가 여기 근처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중성이었던 게 플러스가 전자를 끌어올려서 마이너스 되고 뺏긴 게 플러스 되면서 금속박 두 장 서로 밀어서 벌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접지를 시킵니다. 접지를 시켜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 아, 중성돼야 된대. 중성이 되려면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얘는 전자를 얻으면 되는데 잠깐만. 금속판 주변에 대전체가 있을 때 있네. 그 금속판은 중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접지했어. 너 중성돼. 너도 중성돼. 그랬더니 여기는 내가 전자를 잡아놓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외해 주세요. 예외 취급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너는 주변에 뭐 없지? 너는 중성되거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필요한 건 전자의 결합이니까 필요한 전자가 접지 대상인 손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에서 지표면에서 쭉 흘러 들어갑니다. 여긴 패스. 전자가 쭉 이동해서 결합 해가지고 여기 중성이 돼요. 중성되면 어떻게 돼? 서로 안 밀어요. 안 미는데 끌어당기진 않는데 중력 때문에 덜렁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중성돼요.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요거 접지를 떼고 물체도 대전체도 치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대전체 때문에 묶여있던 마이너스 여기는 접지했으니까 중성된 상태. 여기만 몰려있네 하면서 야, 좀 퍼져. 그랬더니 여기 중성이네.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퍼져요. 여기도 모두 마이너스가 되면서 뭐야? 졸제 마이너스 됐네. 그러면서 얘가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이렇게 살짝 벌어진다. 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87쪽 요 상황을 접지까지 하는 상황을 보여준 건데 먼저 검전기란 양끝이 금속판 윗부분과 금속박 아랫부분으로 이루어진 연결된 도체이다.
검전개 금속판에 대전체를 근접시키거나 접지를 시키거나 등등을 하는데 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설명을 한 걸로 좀 떼우고 접지를 시킨다는 말은 금속판을 연장해서 중성이 유지되는 무한 전하 수용체에 연결한다는 뜻이다.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거는 맨 밑에로 일단은 좀 다시 볼 거예요. 검정계 금속판 주변에 가져온 물체가 반대 종류 전하로 되는다. 금속계 금속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전될 수 있다. 금속판을 접지시킨 경우에는 검정계 금속박은 중성이 된다라고 하자. 금속박 근처에는 뭘 가져가지 않으니까 여기를 접지시키면 여기는 무조건 중성이 된다. 이렇게만 알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나온 그림이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금속박 검전기가 대전되는 요거를 나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다가 접지시키고 이런 거 예를 들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판 플러스 금속박 마이너스 많이 벌어져. 접지시키면 금속판 플러스는 유지 마이너스 대전체 때문에 금속박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중성이 된다. 접지도 떼고 대전체도 멀리하면 이제 금속박 중성, 금속판 플러스인 것에서 전체 플러스 상태인 최종 상태로 이렇게 된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림으로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정전기 유도에 가까운 정전기 유도로만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일들이 벌어지는데 접지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대접지된 물체를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하나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유, 그래요. 88쪽은 잠깐 봅시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 이런 얘기도 했지만 대전이 됐다라고 할 물체는 주변 공간에 또 다른 대전체가 있으면 전하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데 쿨롱 법칙에 의하면 전하량이 Q1 쿨롱, Q2 쿨롱인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K, R제곱된 Q1, Q2 뉴턴의 전기력이 적절한 방향으로 서로 미는 방향, 서로 당기는 방향 하는 적절한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우리 앞에서 전기력 하면서 공식 확인했었고요. 밑에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뭐 이렇게 해서 전기력선으로 표현하자라는 것들 나오는데 이쪽 관련한 내용은 얘기했죠. 교과서에서 지금 다 삭제가 돼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는 내신 할 땐 선생님들이 이거 교과서에 없어도 그냥 야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길래 내가 일단은 요것들도 간단한 설명으로 실어는 놨습니다.